시설작물 기본 면비경피 장미는 면비피 부추 면비피 70.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랑 문제 160번부터 168번 우리 여기 시설작물 쪽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선생님 방금 시작하면서 부른 그 보험금이 어때서 노래들 다 불러보고들 계시죠? 네. 그 안 헤어진다 하도 안 헤어진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하다 아주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를 개사해가지고 하도 그 나이 먹어서 안 헤어져요 그런 얘기들 해가지고 아니 그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를 보험금이 어때서로 선생님이 개사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 문제 이 보험금 계산 문제를 풀 때 핵심적인 딱 내용들을 가사로 해가지고 예. 그 뭐야 3분 25초 해당하는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꼭들 그 불러보세요. 많이들 들어보시고요. 예. 선생님 괜히 만든 게 아닙니다. 예. 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제 불렀던 시설작문 기본 면비경피, 장미는 면비피, 부추는 면비피 70. 요거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숙지를 이미 하고 계시죠? 믿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래요. 문제 160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종합위험 원예 시설 품목, 이번에 딸기 품목에 관한 내용이래요.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조진 내용을 보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쭉 봤어요. 자, 보다 보니까 생장일수가 이렇게 72일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생장일수는요, 이렇게 지금 딱 며칠이라고 이렇게 딱 때려서 줄 수가 있어요. 예? 뭐 수학일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막 뒤쪽에 보게 되면은, 선생님도 여러분 다 체험해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날짜 이렇게 계산하는 조건을 이렇게 주고, 하게끔, 한번 계산해 보게끔, 세보게끔,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타입이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손해 정도 비율 관련된 이 내용도 굳이 이렇게 나눠 보면은 이 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뭐 이게 A 타입이라면 그냥 이렇게 수치로 그냥 손해 정도 비율 해가지고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게 B 타입. 그리고 손해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한번 그 정도 비율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적용하게끔 하는 이런 C 타입 형태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이런 타입, 저런 타입 한번 다 맛을 보시라고. 자, 내용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출하래요. 그리고 생장일수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 스캔 단계에서 보니까 6대 9월 1일 날 심었는데 그 표준 생장일수가 90일이에요. 그러면은 뭐 대충 계산해도 3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 정도부터나 이제 수확을 하겠다 하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사고가 난 거죠. 11월 11일 날 이게 이제 이거를 72일로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확기 이전 사고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 그 판단이 일단 되죠. 그래서 이제 직접 식 딱 써놓고 이제 한번 해설을 써볼게요. 딸기파예요. 딸기파. 딸기파에 들어가는 그 딸기죠. 대표적인 놈. 면비 경피를 이렇게 딱 여기다 써놓는 거죠. 생산비 보장보험금 면비 경피입니다. 그래서 피해 작물 재배 면적은요. 자, 여기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는 포인트예요. 이 면에 해당하는 게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인데 여기서 피해 작물 재배 면적은 뭐예요? 딸기의 피해 면적이 아니라 딸기의 재배 면적이에요. 여기서 피해 작물이라는 것은 이게 딸기인 거고요. 그리고 재배 면적, 그 딸기를 재배하는 면적. 그래서 이게 실수하는 포인트들인데 딸기 재배 면적이 이게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요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핏 읽었을 때는 피해하고 면적, 그러니까 피해 면적인갑다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피해 작물, 여기서는 딸기의
재배 면적이다. 실수 포인트 하나 있어요. 문제에서 친절하게 주어져 있죠. 2000제곱미터라고. 자, 피해 작물. 여기서 딸기예요.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해가지고 17,300원 있죠. 문제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 경과 비율은 이제 우리가 한번 잡아봐야 되겠네요. 딸기파 애들은 국화 카네이션 제자라 재배 그 빼고는 나머지는 죄다 40% 적용하죠. 예? 이 준비기 생산비 개수요. 수학기 이전이니까 준 이전에 준 한 번 준 생표 이렇게 하면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40% 0.4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생장일수 72일, 표준 생장일수 90일 해가지고 생표 잡는 거죠. 계산했더니 0.88 나옵니다. 0.88 이거 들어가죠. 자, 피해율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피해율 식이 스님, 이거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만 해서 구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기존에는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본론, 10회 시험 본론은 뒤에 이제 일미가 일괄적으로 다 붙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뭐 크게 생각은 안 해도 되는 게, 미부상 비율에 대한 어떤 수치를 준다던가 이런 언급 자체가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여기 빵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곱하기 1은 하나만 하니까. 그래서 바뀔 거를 감안을 해서 선생님이 지금 해설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수치들도 이제 가능한 한 바꿀 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 시설 이쪽에서는 뭐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도 꼭 여러분들의 이론서 나오는 거나 그 수치가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본적으로는 이 이론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서 우선주의예요. 하지만 문제 조건 최우선주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받았던 그 시험지의 내용이 이론서에 반하는 어떤 수치가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시험지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조건대로 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A 품목에 적용에 대한 수치가 이론서는 30%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40% 적용하라고 돼 있네요. 그럼 이걸로 가야 된다고요. 40%라고 써 있는데 30% 적용해서 하면 틀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뭐 금액이라든지 수치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그 해마다 이론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메커니즘은 거의 안 바뀌고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론서 달라지는 내용 오케이, 감안하고 기억할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 시험지에 이거 수치 이론서 있는 거랑 다르게 나왔네, 신경 쓰지 마세요. 주어진 놈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피해율이 이제 뭐 고맙게 됐어요. 뭐 피해 일미하로 이제 통일을 해줘 버리니까, 보니까 지금 시설 작물 쪽도 그렇고 버섯 뒤에 버섯도 또 다의 피해율은 피해 일미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피해 비율은요,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죠. 그래서 딸기 피해 면적 1000제곱미터, 재배 면적 2000제곱미터, 그래서 피해 비율은 0.5. 손해 정도 비율은요, 표를 줬으니까 저거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400제곱미터 곱하기 0.8 더하기 600, 여기 뭐 곱하기 1은 사실은 하나만 한 놈 요거 더한 거를, 이게 48에 30이니까 320에 여기 600이니까 920 되겠네요. 나누기 1000제곱미터, 죄다로 나눈 거죠. 아니 0.92 나옵니다. 0.92요. 0.5 피해 비율하고 0.92 손해 정도 비율하고 계산해가지고 피해율 0.46 잡았습니다. 피해율 0.46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이제 계산했더니 1,400, 6,080원 나옵니다. 뒤에가 조금 껄쩍지근하게 붙는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문제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대로 오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선생님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피해율을 계산을 하면서 피해 일미 해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딱딱딱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꼭 실수를 하면은 내가 왜 그랬지 싶은 실수들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실컷 구해놓고 여기다 지금 올라올 때 이 피해율이 올라와야 되는데 괜히 뭐 이런 값들이 막 올라와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값들이.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여러분들 습관을 좀 그렇게 들이세요. 한번 이렇게 쭉 다 풀고 나서 제출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좀 검토를 하겠죠. 그때는 좀 뭘 하냐면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수치 하나하나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체크를 그 수치들만 자 경과 비율 자리 경과 비율 거 써 있는지 피해율 자리 피해율 게 옳게 와 있는지 혹시나 손에 정도 비율을 쓰거나 피해 비율 거를 쓰지 않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거 그리고 그런 거 체크해 놓고 바로 계산기도 한번 눌러보세요. 혹시나 맞게 눌렀는지 사람이다 보기 때문에 이게 이 계산기가 실수한 건가 내가 내 손이 잘못 눌렀는가 싶은 실수들을 해요. 보통은 이제 본인 손이 잘못한 건데 그죠? 그래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런 과정 조금 염두를 좀 해 놓으세요. 그래서 아예 좀 주요한 이 쓸 수치들을 글자를 좀 크게 쓴다든지 이런 애들하고는 내지는 밑줄이나 이런 것들로 살짝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다든지 이런 어떤 본인만의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답안 그 작성 연습을 할 적에 습관을 좀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막상 딱 가서 해야지 잘 안 돼요. 평상시에 그런 습관을 조금 만들어 놓으세요. 미리미리 평상시 문제 푸실 적에. 자, 161번. 다음은 종합위험 원예시설 품목. 이번에는 수박이래요. 수박. 수박에 관한 내용이래요.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대요. 아래 주어진 내용을 보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산출하래요. 이쪽 내용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간단합니다. 이쪽은 좀 지루할 정도로 너무 간단해요. 기본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자, 미경피. 일단 써놓고 시작하는 거죠. 자, 피해 작물 재배 면적이에요. 여기선 피해 작물 뭐예요? 수박이라며요. 수박. 그죠? 자, 수박 재배 면적 2,000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5,500원. 경과 비율. 자, 이거 이전 사고인가 중사고인가 봐야 되겠는데, 이거 보니까 수학 개시 일자로부터 며칠 있다가 사고 일자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수학 일자랑 표준 수학 일자가 주어져 있죠? 그럼 뭐겠어요? 수학 개 중사고겠죠? 경과 비율 잡아야 돼요. 중1 때, 이제 우리 중2니까 중1 때 수표 좋아했다라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중1 때 수표라는 녀석을 좋아했다. 그런데 어디서 무슨 냄새 안 나요? 무슨 냄새? 선생님이 국수 냄새 나면은 경과 비율은 그냥 1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국수 냄새 나면은 국수멜, 국수멜. 국수의 스멜이에요. 국수의 스멜. 그래서 국수 냄새 나면은 경과 비율은 1을 적용한다. 그래서 1. 자, 피해율. 우리 이제 이거 고추를 피해 일미할 때 그 피해 일미로 이렇게 쭉 통일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해 비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했더니 0.75 나오고요. 손해 정도 비율은 60% 적용하라고 친절하게 줬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딱 주어져 있어서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가서 써버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이건 그냥 있어버리니까 한번 계산 안 하고 혹시나 그런 실수를 좀 조심합시다. 0.75 곱하기 0.6 했더니 0.45입니다. 0.45 맞죠? 계산했더니 495만원 나오네요.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답하고 495만원 끝까지 써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2번 제5회 때 기출됐던 문제를 수정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딸기와 관한 내용이고요. 원예시설 작물. 주어진 내용 보고 물음에 한번 답을 해볼게요. 자, 물음 1. 수학일로부터 수학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그 5분의 1 경과 지점에서 이제 수학 개시를 해서 이때가 이제 종료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분의 1 경과 지점 여기서 사고가 발생을 했대요. 그럼 수학기 중사고죠. 이 경우에 경과 비율을 구하랍니다. 그럼
그럼 수학기 중사고는 중, 1대 수표, 정했다고 했죠? 그럼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수학기 중 이거 경과 비율. 그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여기에 날짜들이 이렇게 지금 있으니까 보세요. 수학 개시일로부터 수학 종료일까지의 기간 50일. 그럼 여기가 50일인데 이 중에 10분의 1이니까 여기 10일. 여기서 이렇게 났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어요. 10 나누기 50. 그러면은 20%겠죠? 5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기 0.8에서 경과 비율은 뭐 80% 이렇게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50으로 안 봐도 비율 자체가 여기가 지금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뭐 51분의 11 해가지고 5분의 1이나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하면 5분의 1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5분의 1은 어차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과 비율은 답하고 8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물음 2. 정식일로부터 수학 개시일까지 기간 중 역시 5분의 1 경과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번에는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럼 직접식을 딱 써야 되겠죠? 자,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물음 2.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죠. 그러면은 앞대근에다가 먼저 면비 경비 사실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는 지금 조금 포인트가 5분의 1 이거에 지금 꽂혀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거 먼저 좀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자, 정식일로부터 수학 개시까지 5분의 1 경과 지점에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말 자체가 그 지금 여기 이 사정들을 보면은 이번 거는 수학기 이전 사고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식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전에 한 번 준 생표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딸기 같은 경우에는 40%니까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요 0.4 적용을 하고 5분의 1 그게 들어가니까 여기 생표는 사실은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런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식일로부터 수학 개시일까지 90일 기간 중에 그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때 그게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럼 나누게 되면 이게 한 18일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가 된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5분의 1이다. 어차피 비율로 하면은. 그래서 여기는 1 나누기 5로 쓰든 18 나누기 90으로 쓰든 사실은 같다. 그 인증상 얘기를 드립니다. 설명을. 자, 그래서 계산을 이걸 경과비율 계산했더니 0.52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럼 피해율 우리가 구해야 되죠. 피해율. 경과비율 그렇게 구했으니까. 피해율은 피해 1미야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해 비율은요. 봤더니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300 나누기 1000 이렇게 해가지고 0.3 나오고요. 선의 정도 비율은 아이고 선의 정도 저거 그대로 0.3 해버리면 안 되죠. 앞에서 0.3을 보여줘서 여기 0.3 달라고 봤더니 선의 정도잖아요. 선의 정도 비율로 변환을 이렇게 해가지고 0.4가 들어가야 돼요. 실수 포인트입니다. 이거 계산했더니 0.12 나옵니다. 그래서 요놈 방금 전에 경과비율 요거 계산했던 거 경과비율 요놈 하고 재배면적 1000 그 면적당 보장 생산비 해가지고 15,800원 이렇게 계산했더니 985,920원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답하고 985,920원 끝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문제 163번 이번에는 대파네요. 그 수학기 이전에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대요. 아래 주어진 내용을 보고 역시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출하래요. 근데 이제는 문제를 스캔하다 보니까 보험가입 금액이라는 워딩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 보험가입 금액이라는 이렇게 워딩이 나오면 비례 보상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재배 면적하고 이 단위 면적당 보정 생산비를 곱해가지고 한번 좀 값을 비교를 해놔야 돼요. 이 보험가입 금액이라는 워딩이 딱 보이면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그 척이라는 게 여러분들 조금 필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지금 방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있으면 딱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는 게 연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계산을 하다 보니까
헛다 이거 수치가 이거 너무 좀 적게 나온다 싶은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어라 이거 뭐 있는데 요런 좀 그 느낌을 좀 느낌적인 느낌을 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 딱 보이면은 딱 생각을 하자 바로 이렇게. 그래서 마침 요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어라 이거 1,000,000원인데 이씨 이거 보험가입 금액 500밖에 안 됐네. 아이고 이거 비례보상 막판 해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 먼저 좀 해야 되겠죠. 자 생산비 보장 보험금 면비 경피 먼저 딱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피해 작물 이번에는 대파래요. 대파 피해 작물의 재배면적 대파 재배면적 4,000제곱미터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2,500원 경과비율 잡아야 되죠. 경과비율 이번에는 수학기 이전에 그 사고가 있으니까 이전에 준 한 번 준 생표 하는 거죠. 대파는요 딸기파에 들어가죠. 준비기 생산비 개수 40% 적용을 합니다. 생장일수 60일 표준 생장일수 120일 해서 계산했더니 경과비율은 0.7 나오죠. 피해율은 피해 일미화 한다라고 그랬어요. 피해 비율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했더니 0.5 손해 정도 비율 문제 조건에서 60%라고 아주 친절하게 줬어요. 계산했더니 0.3 나오죠. 그래서 0.3하고 0.7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곱하기 해서 이것만 해서 답 썼으면 틀렸겠죠. 다음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얘기 드렸죠. 보험 가입 금액이 그 뒤에 재배 면적하고 그 보장생산비 고반 거보다 작아버리네. 그럼 이렇게 비례 보상해야 되는 내용 있잖아요. 요거 한번 시켜보려고 요 문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105만 원 나오죠. 그래서 답하고 105만 원 끝 써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4번 문제. 다음은 종합비용 원인 시설 품목 아이고 카네이션 체절화 재배 품목이래요. 그래요. 얘도 한번 나올 때 됐죠. 뭐 국화 카네이션 체절화 재배는 우리가 준 한 번 준 거시기할 때 쓰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요 20%를 적용하는 내용이 있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래 조진 내용을 보고 역시 생산비 보장보험금 산출하네요.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 준비기 생산비 개수만 20% 적용하는 거 그것만 그 꼭지만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생산비 보장보험금 이쯤 되면 외웠겠다 진짜로. 면, 비, 경비 그죠? 이거는 보험금이었대서 노래 안 불러봤어도 이쯤 되면 이건 이제 기억할 때 된 것 같은데. 자 피해 작물 여기서는 이제 카네이션이라고 그랬죠. 이거 재배 면적이 2,000제곱미터. 얘의 보장 생산비 14,600원. 경과비율 준 한 번 준 생표 해야 돼요. 이제 20% 적용하죠. 생장일수 15일, 표준 생장일수 150일. 어라 이거 수치가 조금 모르겠어. 좀 거시기 한 것 같은데. 일단 경과비율 0.28 일단 나왔어요. 피해율 피해 일미화 하는데요. 피해 비율 계산해야죠. 피해 면적 100제곱미터? 재배 면적 2000제곱미터? 뭐야 이거 5%밖에 안 돼? 손해 정도 비율 20%야? 계산했더니 피해율이 1%야? 느낌 오죠? 이거 이쯤 되면은 아주 둔한 사람도 감이 좀 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경과비율하고 피해율하고 계산했더니 81,760원 나오네. 역시 이거 많이 적다. 10만 원도 안 돼버리죠? 그건 얼마예요? 지금 돈 나가는 그 보험금? 빵원이죠. 10만 원 초과해야 나가요. 10만 원 초과해야. 보상하는 재로 1사고당 1동 단위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전액을 보험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1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빵원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답하고 빵원 써줘야 된다. 근데 이거 어떤 이 조건이 딱 기억이 나가지고 10만 원 잣대를 먼저 생각을 연상을 해가지고 한 요 정도 단계에서
딱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서 선생님이 말했던 그 촉 그거. 어라 이거 평상시보다 수치가 너무 적게 나와 버리는데 뭐 있어. 거기서만 딱 끝나지 말고 바로 10만 원 잣대 이거 생각해 봐야겠다. 그 생각을 좀 한번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촉도 조금 길러보자라는 차원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65번 이번에는 장미입니다. 각 물음에 답하래요. 그래서 물음 2를 봤더니 보상하는 죄로 인하여 줄기 등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나무는 안 죽었대요. 안 죽었을 적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 물음 2를 봤더니 나무 죽었대요. 그때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래요. 장미는 면비피. 이 정도는 기억하시죠? 아니 노래로까지 만들었는데 이거가 기억 안 나버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래를 안 듣고 안 불러본 거죠? 자꾸 계속 불러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저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가사도 이렇게 딱 쓰고 노래를 골라야 되는데 노래도 이놈하고도 해보고 저놈하고도 해보고 한 달 이상 걸렸어요. 이거 진짜 만드는데요. 그리고 막 그거에 맞춰서 또 라임이 맞아야 되니까 글자도 몇 개 넣었다 뺐다 막 하고 그리고 다 해놓고 나서도 이거 부르면서도 이거 안 맞는데 또 수정하고 그 진짜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놈의 나이 탓 좀 안 했으면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뇌가 지금 그 습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습관을 만들어주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힘들 수는 있죠. 아무래도 오래 공부를 놨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나무 이제 안 죽었을 적에 생산비 보장 보험 계산하는데 기본 10만 딱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주어진 거 맞춰서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생산비 보장 보험금 장미는 면비비 그죠? 장미의 재배 면적 2000제곱미터. 나무가 이번에는 생존했을 적에 보장 생산비니까 6,500원. 그 옆에 있는 놈하고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눈이 침침해갖고 이 놈이겠지 하고 그냥 써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생존시 건가 고사시 건가 그거를 잘 구분해서 맞춰서 넣어줘야 돼요. 그거 실수 포인트 하나 있어요. 자, 피해율은요. 피해 1미야. 그죠? 피해 비율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했더니 0.5 나오죠. 선의 정도 비율은요. 이때 또 표로 줬네요. 그럼 500제곱미터는 0.6. 또 500제곱미터는 100%로 봐서 1은 뭐 곱하기 솔직히 하나마나. 죄다번에 피해 본놈 이렇게 했더니 0.8 나오죠. 여기가 300 나올 거고 500이니까 800이니까 나누기 1000 하면 0.8 나오죠. 계산했더니 피해율은 0.4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해율 딱 써요. 계산하면은 520만원. 답하고 520만원 끝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직접 10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요. 자, 나무가 죽은 경우도 똑같아요. 근데 가운데 그 죽은 그거 보양세 장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재배 면적 2000제곱미터. 나무가 죽었을 적의 보장 생산비 19,400원. 피해율, 피해 1미야 그랬죠. 그래서 피해 비율 0.5, 손해 정도 비율. 나무가 죽었으니까 이건 100%죠. 그래서 1 딱 잡으면 되죠. 100%. 그래서 이 피해율을 계산했더니 0.5가 나와요. 피해 비율이 0.5인데 손해 정도 비율도 1, 위부상 비율 없으니까 여기도 1 곱하니까 0.5 그대로 나와버리죠. 그래서 비율 0.5.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더니 1940만원 나오네요. 그래서 답하고 1940만원 끝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댓글로 이렇게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하니까 쉽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3번. 나는 패주교도 모르겠어. 0번으로 한번 눌러줘 보세요.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0번은 혹시나 싶어서. 자, 166번. 다음은 종합위험 원인시설 품목, 부추 품목에 관한 내용이래요.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로 인해 피해 발생했고요. 그러니 생산비 보장보험금 계산하래요. 이번에는 손해정도 비율 이렇게 또 표로 줬네요. 자, 부추는 면비피 70이죠. 예, 부추 면비피 70 써놓고. 예. 아유, 부추 신지 말라니까. 이 칠칠 맞은 딸내미가. 예. 자꾸 부추 신고 그래요. 예. 자, 면비피 70입니다. 네, 부추 면비피 70. 그래서 부추의 재배 면적 2,000제곱미터, 보정 생산비 5,900원. 자, 피해율 계산해야 되죠. 피해율은 피해 1미야. 피해 비율,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해서 0.5. 손해 정도 비율은 1000제곱미터에다가 0.8 곱한 거를 1000제곱미터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0.8. 그래서 이 두 놈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피해율은 0.4 나오죠. 그리고 70% 0.7. 쭉 계산했더니 330만 4천원 나오네요. 자, 문제 167번. 네, 이번에는 시금치래요. 어이, 시금치? 쭉 팔리니까 무시하고 쑥갓에 해당하는 시금치죠. 네. 쪽파. 네. 파에 쪽파요. 시금치, 쑥갓. 네. 이 쪽팔리니까 무시하고 쑥갓 얘네들을 나누는 사실 이유가 뭐예요?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 적용을 하는 게 얘네들은 이게 10%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다른 내용 뭐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생산비 보장보험금 면, 비, 경비. 자, 수학기 이전 사고에 해당이 되죠. 이 경우에는요. 문제에서 수학기 이전에 사고 발생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준 한 번 준 생표죠. 준 한 번 준 생표. 이제 0.2를 넣은 거예요. 10%. 생장일수 30일, 표준 생장일수 40일. 그랬더니 경과비율 0.775 나옵니다. 재배면적 4,000제곱미터, 단위면적당 보정생산비 1,800원, 경과비율 0.775. 그죠? 이제 그리고 피해율 구해야 되죠? 피해율은요, 피해 1미야. 그래서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했더니 0.5. 손해 정도 비율, 아이고, 손해 정도 50%로 줬네요. 그러면 손해 정도 비율 60%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또 혹시나 또 한번 까먹을 때 돼가지고 오는 줄에 한 번 더 내봤어요. 그래서 피해 비율, 손해 정도 비율 계산했더니 피해율은 0.3. 그래서 쭉 계산했더니 167만 4천원. 167만 4천원 되겠습니다. 168번. 다음은 종합위험 원인시설 품목, 무품목에 관한 내용이래요. 수학기 중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대요. 아래 조직 내용을 보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산출해 보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수학일수면 수학일수, 이제 여기는 수학기 중이니까 수학일수가 나올 거고, 만약에 그 수학기 이전이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생장일수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 그거를 수치를 며칠이라고 딱 안 주고 날짜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예시까지 주면서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하고 지금 문제를 낸 거예요. 수학기 중이죠. 그래서 수학 개시일이 4월 1일인데 사고일자가 4월 27일이에요. 그럼 이거 26일로 할 거야, 28일로 할 거야, 27일로 할 거야, 며칠로 해야 돼.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일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계산한대요. 예시는 1월 1일부터 1월 10일은 10일로 본대요. 그러면은 4월 1일부터 4월 27일은 27일로 보겠죠.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수표할 때 그 수가 27일이 되는 거죠. 표는 28일인 거고요. 자, 요 내용 생각하고 생산비보장보험금 구해보면 됩니다. 면, 비, 경, 비. 그죠? 경과 비율은요, 중 1일 때 수표 좋아했다라 그랬죠. 근데 계산을 하는데 이게 계산하기가 이게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 27 나누기 28 한번 눌러보세요. 계산기를. 그러면은 이것만 딱 계산했을 적에 0.96428막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걸 뭘로 해서 1 마이너스 이걸 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 뒤에 막 뭐가 막 나오는데 많이 생각하지 말고 여기만 딱 계산해 보세요. 여기만 잡아 보세요. 그래서 1 마이너스 0.9642 하만 눌러 보세요. 그러면 이게 0.0358 뒤에 뭐가 빠바박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게 3.58 뭐뭐뭐뭐 프로잖아요. 10%가 안 되잖아요. 포인트는 10%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경과 비율은 10%를 적용을 하죠. 요 내용 있죠. 요거 보여드리려고 요 문제를 만든 겁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경과 비율은 이제 10%가 된다. 10% 미만인 경우에는 10% 이렇게 하니까 그 내용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0.1이 들어가는 거예요. 피해율은요, 피해 일미야 한다라 그랬죠.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그래서 피해 면적 1500, 재배 면적 2000에서 0.75. 손해 정도 비율은요, 보니까 80%네요. 계산했더니 피해율 0.6입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면적 보장수산비 3,200원 곱하기 0.1 곱하기 0.6 했더니 38만 4천원 나오네요. 그래서 답하고 38만 4천원 끝 써주시면 되겠죠. 문제 169번 시설 작물 버섯 품목들의 준비기 생산비 개수하고 경과 비율을 정리한 표래요.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표고버섯 톱밥 배지 재배는요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66.3%, 느균이의 경우에는 67.6%, 그리고 느병이의 경우에는 88.7%, 그리고 새병이는 91.7%, 그리고 양균이는 75.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다 암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뭐 이 밖에도 몇 가지 있긴 한데 표준 생장일수, 표고버섯 톱밥 배지 재배의 경우에는 90일, 느균이는 28일, 양균이는 30일.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내용 정도까지는 가지고 들어가 줘야 되겠죠. 선생님이 왜 쓰는 줄 알아요? 뒤에 그 문제 풀 거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느병이, 새병이, 이렇게 병 들어간 친구들은요, 이 수치가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아니라 경과 비율이에요. 병 있는 친구들인데, 준비기 생산비 개수 해가지고 한 번 더 계산하게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병 들어간 친구들, 느병이, 새병이는 이 수치가 경과 비율인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 수치는 외웠는데 준비기 생산비 개수로 생각해가지고 느병인데 또 요거 가지고 한 번 준 뭐 생표 해버리고 그래 버리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 자체가 경과 비율이에요. 이 자체가. 실수 포인트 하나 체크하시고. 자, 170번. 다음은 시설작물, 표고버섯, 원목재배 품목에 관한 내용이래요. 아래 주어진 내용을 보고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출하래요. 자, 보험금 공식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직접식. 이거 이 정도는 기억나시죠?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버섯 기본 수면비 경비 표고 원목 재배 수비피 이 보험금이 어때서 요 정도만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문제 풀기가 아주 많이 수월합니다. 이 생각이 나야 문제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고 원목 재배만 수비피고 나머지 버섯 애들은 수면비 경비, 그러니까 해당되는 수면, 수, 면적이면 면적 요거 제가 맞춰가지고 수면비 경비 이렇게 가는 거죠. 표고 원목 재배는 수위피, 개수 뭐 병수든 뭐 개수든 이렇게 수거나 아니면 면적이면 면, 그리고 수면비 경과 비율 피해율 이렇게 해가지고 식이 딱 두 갈래로 나눠지죠. 가닥을 나눠 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풀다 보면은 또 알게 돼요. 자, 그래서 표고 원목 재배가 수, 비, 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딱 앞대가리에다가 수, 비, 피 이런 걸 써놓고 시작을 하면 되죠. 이렇게요. 이 풀어딩은 다 안 써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수, 비, 피만 써도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재배 원목 수는 이미 그 문제에서 4,000개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원목당 보장 생산비 해가지고 8,300원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서 피해율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피해율은 이제 통일해가지고 시설하고 버섯 다 통일해가지고 피해 일미로 이제 간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예. 이제 미분상 미율은 뭐 얘기가 없으면 그냥 빵으로 봐보면 되니까 이 부분은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되죠. 예. 미분상 비율이 없다라고 그러면 있으면은 감안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피해 비율은요. 피해 원목 수 나누기 재배 원목 수죠. 그러면 피해 원목 수 2,000개, 재배 원목 수 4,000개, 그래서 0.5. 선의 정도 비율 60%라고 줬네요. 네, 그래서 계산했더니 피해율이 0.3, 30% 되죠. 넣어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소비피. 그랬더니 996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칸 띄고 답하고 996만원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문제 171번. 이번에는 이제 세병이네요. 세병이. 병은 병가 비율로 가는 건데 마침 또 내 수치 이렇게 줬어요. 또 아주 젠틀하게. 이런 거 머리 아플 필요 없죠. 근데 이제 많이 안 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서는 이거 그냥 아예 안 줘버릴 수도 있어요. 암기 한 놈으로 풀게끔. 지금 이제 첫 바퀴니까 가볍게 지금 준 건데. 자, 세병이 아래 주어진 내용을 보고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출하래요. 그럼 역시 똑같이 기본 직접 식 이거 나와 딱 써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문제 조건이 하나 있네요. 보험금은요 1,000원 단위 미만 절사한대요. 보험금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실제 시험에 따라 그러면 딱 문제 이 정도 밑줄만 딱 쳐놓고 이제 답안 옆에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성을 해요? 자, 이렇게요. 수, 여기는 이제 병수로 했으니까요. 수요. 수, 비, 경비, 수명비 경비인데 여기는 면적이 아니고 병수기 때문에 면이 아니라 수로 간 거죠. 수, 비, 경비 이렇게 써놓고 자, 재배 병수 만병이라고 나와 있고 병당 보장 생산비 460원 줬죠. 경과 비율 아주 친절하게 여기서는 91.7% 줬어요. 이 정도는 이제 암기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 피해율은요. 피해 일미 이걸로 통일해야 그랬죠? 아니, 너무 고맙죠? 너무 간단해져 버리잖아요. 피해 비율은요. 피해 병수 나누기 재배 병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0.45 나오고요. 선의 정도 비율은 선의 정도를 50%로 줬네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 정도 비율 60%로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미부상 비율은 얘기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리고 계산했더니 0.27 나옵니다. 그래서 요 놈 가지고 계산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113만 8,914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조건에서 1,000원 단위 미만 여기 절사한다라고 했으니까 113만 8,000원 나오는 거죠. 만약에 문제 조건이 있는데 이걸 답 써버렸다 그런 문제 틀렸다고 해도 할 말 없습니다. 꼭 문제 조건 확실하게 좀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지금 습관 들이자고 그러죠. 계산했는데 뭔가 이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시원하지가 않아. 그럼 문제 쪽으로 한번 고개를 돌려서 문제 조건 있는가 체크 꼭 한번 하라고 했죠. 그 습관 들이라고 그랬어요. 손흥민 선수는 패스를 주고받을 때 좌우를 다 확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손흥민 선수처럼 조금 시원하지 않다? 바로 고개를 돌려서 시험지 쪽에 문제 조건이 있는가 꼭 한번 체크를 하자. 여기서 그래서 113만 8천원 되죠. 자, 이어서 172번. 이제 7회 때 기출된 문제를 이렇게 가져왔고 조금 수정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함께 볼게요. 종합위원 방식, 원인시설, 버섯 품목에 관한 내용이래요. 각 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고버섯 원목 재배, 표고버섯 톱밥 배지 재배, 유균이, 아이고 패키지로 그냥 물어봤네요. 세 문제 같은 한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면 되겠죠? 하나하나. 그러면은 물음 1번부터 자, 표고버섯 원목 재배 생산비 보장 보험금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표고 원목 재배는 수비피죠? 자, 하나하나. 자, 수비피 먼저. 수비피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은 그 표고버섯 원목 재배, 이 재배 원목 수 2,000개라고 주어져 있고요. 원목당 보장 생산비 7,000원 써 있죠. 이 원목당 보장 생산비는 우리 이제 그 이론서에도 이런 수치들이 이제 써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본다고 확정된 그 이론서에 써 있는 수치하고 시험에 나온 이 수치하고 만약에 다른다. 그럼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론서게 아니라 문제에 그 깔려있는 놈, 그 놈 가지고 그냥 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위배되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이론서 거하고 시험 낸다고 확정한 이론서하고 실제 시험에서 다른 내용이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론서 우선주의지만 예? 문제 조건 최우선주의입니다. 이게 더 우선이에요. 문제 조건이 이론서의 내용에 반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 조건이 우선이다. 요게 1바다. 그 다음에 내용이 없으면은 이제 이론서 이게 2바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피해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피해율은 역시 피해 1미 이걸로 이제 간다라고 그랬어요. 미부상 비율 여기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 피해 비율, 피해 원목 수 400개 나누기 재배 원목 수 2000개 했더니 0.2 나오죠. 0.2. 손해 정도 비율은요. 이 표버섯 원목 재배의 경우에는 표본 원목의 피해 면적 나누기 원목의 전체 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죠. 깔린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남은 게 표본 원목 재배에서. 예.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다 하더라도 눈치껏 저렇게 적용해가지고 풀 수 있는 이 정도 센스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초보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좀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은 이런 요령들도 좀 생깁니다. 그래서 20제곱미터 나누기 40제곱미터 해서 0.5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피해율은 0.1 나오죠. 그래서 피해율 넣어가지고 계산했더니 140만원 나옵니다. 답 140만원 끝 써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물음 2는요. 표고버섯, 톱밥, 배지 재배, 생산비 보장 보험금 계산 과정하고 값을 해요. 예. 그러면은 버섯 기본은 표고 원목 재배 말고 나머지 버섯 기본은 수면비 경피니까 그거 써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 깔린 거 봐도 재배 그 피해 배지 봉수, 재배 배지 봉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면비 경피가 아니라 수비 경피겠죠. 예. 수비 경피 써놓고 자, 재배 배지 봉수 2,000개고요. 예, 보장 생산비 얼마예요? 2,600원이에요. 경과 비율 잡아야 되죠? 네, 경과 비율.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경과 비율을 얼마라고 안 줬죠. 그리고 준비기 생산비 계수 줬나요? 예, 근데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줬네요. 고맙게. 만약에 여기서 준비기 생산비 계수 안 줬다. 그럼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그놈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네. 자, 여기서 66.3%라고 줬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고가 수학기 이전 사고라고 비고란에 써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준 생표 돌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한 번 준 생표 생장일수 45일. 아이고, 여기서는 표준 생장일수는 안 줬네요. 네. 표고버섯 톱밥 그 배지 재배는 표준 생장일수가 90일이죠? 90일. 이 정도까지는 암기상해라 그랬어요. 7회 때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과 비율을 계산하면은 0.8315 나옵니다. 8315. 자, 이 피해율을 그럼 이제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피해율은 역시 피해 1미로 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해 비율 계산했더니 피해 배지 봉수 500개, 재배 배지 봉수 2000개 계산했더니 피해 비율 25%, 손해 정도 비율 50%라고 줬네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니까 피해율은 0.125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딱 했을 적에 이렇게 해서 뭐 답 이렇게 쓰는데 여기까지 뭐야 이거 피해율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계산기 눌렀더니 이거 54만 475원. 자, 물음 3. 느기온이 생산비 보장 보험금 이거 계산 과정과 값을 쓰래요. 느기온이 거. 자, 느기온이는요.
얘는 면적으로 지금 워딩이 져 있죠? 그래서 면, 비, 경, 피 쓰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재배 면적 2,000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11,480원. 여기도 지금 여기서는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11,480원 써있지만 다른 수치 올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문제 조건 주는 놈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경과 비율이 여기 수학기 이전 사고예요. 준비기 생산비수 67.6% 적용해가지고요. 준, 한 번 준, 생표 돌리면 되는 거죠. 준, 한 번 준, 생표, 생장일수 41. 표준 생장일수 안 좋네요. 근데 유균이는 표준 생장일수 28일이죠. 느균이 18, 느균이 28. 욕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자고요. 좀 세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 뇌리에 기억이 나잖아요. 느균이 28.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이건 거 아닙니다. 경과비율 0.838 나와요. 쌤이 사실은 지금 막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암기법을 지금 막 알려주지는 않는데 이 시기별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날 추울 때는 계산 문제를 따복따복 메커니즘을 넣어가지고 푸는 연습을 하는 시기예요. 이 수치나 이런 암기, 약술, 이런 대비 이런 거 하는 거는 이제 이 기간이 지나서 시험 본론, 2차 시험 본론 내용까지 확정이 딱 되고 나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회독수하면서 익숙하게 또 봐놓으면은 저절로 외워지는 놈도 있고요. 이렇게 좀 익숙하게 해놔야 막판에 가서 바짝 외우려고 할 때도 좀 잘 들어와요. 갑자기 이거 다 외우려고 막 하면은 안 외워집니다. 머리 쥐나요. 그래서 이렇게 시납으로 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과비율 0.838이고요. 피해율 역시 피해 1미죠. 이제 이 정도 반복했으면 이 정도 문제는 풀 것 같은데. 자, 피해 비율은요,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해가지고요. 500제곱미터 나누기 2000제곱미터. 그래서 피해 비율 0.25입니다. 선해 정도 비율은요, 아이고, 선해 정도 55%로 줬네요. 그럼 60% 적용해야 되죠. 여기 0.5 들어가서 실수한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딱 실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0.25 나옵니다. 그래서 경과 비율과 피해율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했더니 288만 6,072원 나와요. 에이, 껄쩍지근한데 문제 조건 뭐 있나? 없네요. 그럼 이대로 써야 됩니다. 맘대로 절사하고 반올림하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문제 173번. 다음은 시설작물 양송이버섯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수학기 이전에 보상하는 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대요. 아래 조진 내용을 보고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출하래요. 양균이니까 수면기 병피 그냥 써놓으면 되죠. 근데 여기 딱 봐도 면적이니까 면비경피 쓰면 되겠죠. 면비경피 써놓고 재배 면적 2,000제곱미터라고 있고 단위 면적당 보장생산비 25,000원 있죠. 자, 경과 비율 계산하면 되겠네요. 경과 비율은 안 줬으니까. 수학기 이전이니까 준비기 생산비 개수 75.3%를 가지고 준, 한 번 준, 생표 한 거죠. 있는 수치 그대로 그냥 때려 넣으면 되는 거죠. 계산했더니 0.8765 나옵니다. 피해율 계산해야 돼요. 피해율은요, 피해 일미야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금 계속 그 시설 작물 쪽, 거기하고 지금 버섯 작물 이쪽하고 계속 피해율은 동일이죠, 이제. 피해 일미로. 피해 비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해가지고 0.5가 나오고요. 선의 정도 비율 계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표를 줬네요. 한번 계산해 보라고. 100제곱미터는 40% 적용하죠. 곱하기 0.4. 또 100제곱미터는 여기 41에서 61%짜리 거기는 곱하기 0.6, 60% 적용하고 600제곱미터는요 곱하기 0.8, 200제곱미터는 곱하기 1은 뭐 하나마나 똑같으니까 안 썼어요. 그렇게 해서 선의 정도 비율을 계산을 했더니 0.78 나옵니다. 0.78. 그래서 피해 비율과 선의 정도 비율 계산한 거 가지고 피해율을 계산한 거죠. 미우상 비율은 이야기가 없으니까 빵이니까요. 그래서 피해율이요 0.39 나옵니다. 0.39. 자, 그러면은 요놈까지 딱 넣어가지고
예, 생산비 보장보험금을 계산을 한 거죠. 계산기 눌렀더니 1,400, 15,235원. 예, 문제 조건을 습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예, 뭐 없어요. 예, 그럼 이대로 내려와야 되겠죠. 답하고 1,400, 예, 15,235원 끝 써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7번 네, 원인시설 시설 작물에 적용하는 소손해 면책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지금까지 벌써 2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네. 근데 또 나올까요? 네, 나올 수가 없죠. 네. 단독으로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떤 계산 문제 할 때 그 개념도 조그마한 물음 하나로 이게 얹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는 좀 항상 해둬야 됩니다. 작은 손해에 대해서 면책하는 어떤 금액 이런 거, 이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답은 보호장하는 재해로 1사고당 생산비 보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손해 면책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 내용이 이제 써지면 모범 답안이 될 텐데 쌤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답안을 좀 이렇게 미리 좀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 꼭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 소손해 면책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의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라는 이 개념 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248번 원예시설, 농업용시설 및 부대시설, 이 원예시설의 자기부담금 적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기출로 자기부담금 개념에 대해서 이걸 묻는 게 나온 게 있는데 이렇게 원예시설의 자기부담금 적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걸 뭘 써야 되지 조금 개념을 못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지금 잡아놨어요. 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에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하나하나 같이 볼게요. 최소 자기부담금 30만원 하고요. 최대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단, 피복제 단독사고는요. 최소 자기부담금 10만원, 그리고 최대 자기부담금 3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모두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요. 두 보험의 목적의 손해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산출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단지 단위, 1사고 단위로 적용하고요. 화재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미적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밑줄을 친 부분이 이제 키워드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렇게 죄다 써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가로 넣기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을 가지고 계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서술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지금 최근 시험, 제일 가까운 시험 9회 때 그 서술 그 문제에 부활을 알리는 듯한 어떤 그 문제가 지금 한번 출제가 됐어가지고 좀 신경이 쓰여서 이쪽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문제 246번. 그 원예시설 상품에서 정하는 시설작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물음 1. 시설작물의 경우 여기 이제 버섯작물 제외하고요.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4가지 경우를 서술하시오 그랬고 물음 2. 양송이 버섯의 경우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를 서술하시오 그랬고 물음 3.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특약에 가입 중인 표고버섯의 경우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3가지 경우를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각기 다른 문제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의 문제예요. 결론부터 보여드리면은 쌤은 이제 답안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물음 1 해가지고 이렇게 물음 2 이렇게 물음 3 이렇게 근데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음은 각각 이렇게 쓰여 있지만 시설 작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 되고 그죠? 그런데
버섯, 여기서는 지금 양송이 버섯이라고 했지만 버섯의 경우에는 이 중에 요거 하나만 된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만. 그죠? 예.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써 있는 거고. 그리고 버섯 중에 버섯, 표고버섯 형님의 경우에 확장이염 담보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그 형광펜 쳐드렸죠. 여기 두 개에다가.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되는 거니까. 예. 거기다가 플러스 그 특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요 두 개가 포함된 1, 2, 3번이 쓰이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이면 답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250번. 아래 내용 중 농작물 재해보험, 원예시설의 상품, 보험의 목적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경우는 X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보험의 목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동그라미 X 이렇게 구분해서 선생님이 좀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런 패턴의 문제가 이제 나오기가 좋아요. 선생님이 지금 해마다 이렇게 경험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은 그 해에 나와버리던가 바로 아니면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에라도 이렇게 꼭 나오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기가 시험 범위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이제 초보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이거 시험 범위가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격증 퀄리티 대비 시험 범위가 우리는 그래도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한정된 데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려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한 3, 40회 정도 이렇게 해보면은 또 보일 거예요. 이런 거 낼 수 있겠구나, 저런 거 낼 수 있겠구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해독서 하실 적에 조금 생각하면서 좀 봐주세요. 문제 내기가 좋아요, 이런 데가. 여러분들이 다 헷갈리기 좋은 자리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단동, 광폭 하우스, 이거 보험의 목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단동 하우스, 그 광폭형 하우스 포함한다라고 그랬죠? 그 보험의 목적이에요.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교재 돌아가서 찾아봐야 돼요.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자, 그리고 온실 내의 동산시설. 그 시설 작물을 제외한 온실 내의 그 동산은요, 보험의 목적에서 이렇게 제외된다라고 그랬죠? X표 쳐야 되겠죠? 목재로 시공된 하우스. 목재나 축재로 시공된 하우스는 보험의 목적에서 이렇게 제외가 되죠. 자, 그리고 창고와 농막, 선별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농막 이런 것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그랬어요. 하우스 내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컨베이어 시설. 이거 안 되죠. 읽어봤죠. 그 컨베이어, 컴프레셔, 적재기기 이와 비슷한 건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교재로 잠깐 돌아가서 보고 합시다. 265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회 265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자, 부대 시설에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면은 보험의 목적이 되죠. 자, 보험의 목적 해가지고 모든 부대 시설 기본적으로 되죠. 동산 시설은 당연히 제외하고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그러면 부대 시설에 포함이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보험의 목적이 되는가예요. 얘는 지금 되는 거 보고 있어요. 시설 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부 구조체에 연결 부착되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시설물. 시설 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 그 내부 지면에 고정되어 가지고 이동 불가능한 시설물.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하여 지붕 및 기둥 또는 외벽에 갖춘 이 구조체 내에 고정 부착된 시설물. 보니까 연결, 부착, 고정 이런 거 된 것들 이거 부대시설 포함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죠. 요 아래 물건들은요, 시설물에 고정, 연결, 부착되어 있더라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쭉 읽어주면서 컨베이어, 컴프레셔, 책찍이 이거 비슷한 거 이거 안 된다라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X인 거예요. 혹시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쪽 부분 와서 한번 잘 읽어보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보면서 되는 거는 O, 안 되는 거는 X 치면서 보면은 좋겠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독수 하면서 조금 신경 써서 저런 파트들은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시설 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부 구조체에 연결밀 부착되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시설. 이건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딱 보고 왔는데 이거 몰라버리면 안 돼요. 방금 전에 딱 선생님이랑 같이 읽고 온 내용 그대로인데 그죠? 네, 이거는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방법용 CCTV. 예, 이거 안 된다라고 그랬죠? 예, 방법용 CCTV 보호의 목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선생님은 답안을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답안을 꼭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248번. 다음은 원예 시설 상품 가입 가능한 인수 가능 그리고 제외 품종에 관한 내용이래요. 아래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쓰래요. 그래서 인수 가능 품종 해가지고 쭉 나왔고 제외 품종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왔어요. 예전에 제외 품종이 있던 게 또 일로 올라오고 인수 가능으로 그런 품종들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멋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일단 답안 선생님 답안 정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시는데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해당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곁들여서 또 이렇게 낼 수 있는 곁다리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한번 워크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내용을 잡아놨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인수가능 품종 해가지고 그리고 제외 품종 해가지고요. 자, 문제 252번. 다음은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 중인 농업용 시설물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내용에는 고려하지 않으며 보험료는 1,000원 단위 절사합니다. 1,000원 단위 절사. 문제 이렇게 싹 스캔을 한번 쫙 해봤습니다. 물음 1, 주계약 보험료 산출하라 그랬고요. 물음 2, 배상한도액 1억으로 화재대물 배살 책임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특약 보험료 산출하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계약 보험료 먼저 구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꿈에 나올까 좀 두렵다라는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기억들 나실란가 모르겠네. 주계약 보험료 산출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직접씩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단기효율 적용지수.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단기효율 적용지수. 선생님이 진짜 입이 아프게 이렇게 불러댔는데 여러분들의 기억들 나세요? 예? 나야 돼요. 그래서 주계약 보험료,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단기효율 적용지수잖아요. 그런데 수재위험 보보장 특약 그거 내용 있으면은 90%만 감안을 해준다라 그랬죠. 그래서 곱하기 0.9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문제 봤더니 그 수재위험 보보장 특약 가입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험가입 금액 8천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고 농업용 시설물 보험료율 이거 맞춰서 요놈 거 써야 돼요. 뭐야 주계약 그 보험료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주계약 보험료율 갖다가 이렇게 써야지 뭐 화재 위험 특약 그 보험료를 갖다 써버리면 안 되겠죠. 상식적인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수재 위험 보호장 특약 요거 부분 이제 감안을 이렇게 해주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의 관건은 뭐다? 이 단기효율 적용 지수를 이제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험 기간을 봤더니 에이고 1년 미만이네요. 그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을 해봐야죠. 보험 기간이 몇 개월이나 돼. 4월 1일이니까 5월 1일. 그러면 이제 한 달이죠. 6월 1일 두 달,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해놓고도 10월 31일이니까 또 한 달 정도가 돼버리네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여기 30일까지 하니까 한 7개월 정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쌤이 지금 이렇게 그냥 편의상 이렇게 4월 1일이니까 5월 1일 한 달 이렇게 했지만 뭐 혹시나 이제 또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서 4월 1일이니까 선생님 4월 31일까지 이걸 1개월로 봐야죠.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달, 그러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7달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7개월까지 7개월 75%로 시작을 합니다. 본전이 75%예요. 그런데 공부했던 내용 뭐 있어요? 4월, 5월, 10월 빼고 나머지 달들이
이 나머지 월이 들어있으면은 10%씩 가산하는 그 내용이 있었죠. 예. 그러면은 4월 달은 상관없고 5월 달도 상관없고 10월 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요거 6, 7, 8, 9 이걸 이제 10%씩 가산하죠. 근데 4개 달이니까 40%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더하면은 몇 프로예요? 115% 되네요. 예. 근데 100%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거 100% 적용하는 거예요. 예. 곱하기를 하면 그냥 1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쌤은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곱하기 1 한 거다. 그래서 216만 원 되는 거죠. 계산기 쭉 눌러 보세요. 예. 그래서 답하고 216만 원 끝. 예,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리고 물음이 이거 그 화재대물 배상 책임, 이 특이하게 이 보험료를 산출하라 그랬는데요. 이것도 쌤이 지금 계속 얘기했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단기요율 적용지수. 근데 요 개념인데 이 대물 배상 책임이니까 예? 대물 인상 개수, 그 LOL 개수 그 감안해 주는 부분이 있었죠. 예. 그거.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대신에 얘는 산출 기초 금액이라는 그 개념을 쓴다라고 했죠. 예? 얼마요? 1202만 5천 원. 예. 그래서 그 내용만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1202만 5천 원 곱하기 화재 위험 보장 특약 영업료를 곱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5%니까 0.025. 네. 그리고 그 LOL 개수 우리가 지금 감안을 해야 되는데 1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단위가 100만 원이죠. 그러면은 100만 원이면 1억이잖아요. 공이 8개. 그죠? 00 이가 공 6개니까 2개 더하면은 1억 되죠. 그래서 인상 개수 3.45% 감안해 주는 거 보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단기요율 적용해서 우리 1 적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숫자가 나오네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1,000원 단위 절산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작을 내버리죠. 네. 그래서 103만 원 됩니다. 답하고 103만 원 끝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조금 이 숫자가 1,202만 5천 원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쌤이 그 예전에요 그 제트스키를 이렇게 그 하나 살라고 견적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마침 얘가 그 견적 내주는 사람이 1,202만 5천 원이래요 이게. 예? 1,202만 5천 원이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2만 5천 원 까주세요. 1,200만 원짜리 사는데 2만 5천 원 뭐 닭 한 마리 정도 값밖에 안 하는데 그랬더니 죽어도 안 된대요. 2만 5천 원 1,202만 5천 원 내야 된대요. 와 1,200만 원짜리 팔면서 너무 바가지 않아요?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1,202만 5천 원을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예. 뭐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같은데 갑자기 그냥 화재대물 배상 책임 1,202만 5천 원, 1,202만 5천 원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는데 갑자기 공쌤 제트스키라는 이 한 가지 뭔가를 가지고 이 견적을 이게 얼마였더라? 1,202만 5천 원? 이렇게 하면 좀 더 기억이 잘 나는 그게 있어요. 예. 우리의 뇌를 이용한 뭐 암기 어떤 기술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 기술 한번 걸어봤습니다. 제트스키 견적 1,202만 5천 원. 2만 5천 원 좀 깎아주지 왜 안 깎아줘?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문제 253번. 다음은 원인시설 상품 보험료율 차등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래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교과서에 조금 있는 거, 그 주요 부분 가로놓기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책에 있는 거 보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 가로놓기가 좀 되게 준비를 해갖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문제 하나를 만들었고요. 자, 쌤은 답안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그 답안을 좀 작성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54번 농업용 시설물 및 버섯 재배사 부대 시설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화재대물 배상 책임 특별약관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 가입 대상, 지급 사유, 지급 한도에 대해 서술할 것.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제 회독수 할 때 딱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주의 있게 이제 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게요. 서술형 또 문제 시대가 또 도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대비는 조금 해줘야 된다. 너무 막 팔 그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회독수 할 때만이라도 조금 더 진하게 보는 것으로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사시 나오면은 써놓고 나올 수 있게. 자, 그래서 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화재 위험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다.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업용시설 및 부대시설 내에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지급 한도는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가입 금액 한도. 이 내용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화재 대물 배상 책임 그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내면서 곁다리로 또 이렇게 얹어서 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조금 기억을 해 주시게요. 자, 255번 농업용 시설물 및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시설작물, 버섯작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수재이원 부보장 특별약관에 대해 약술하시오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다 거기에 그 내용 딱 그 써있는 그거죠. 근데 이제 수재위험 부보장, 아이고 우리가 이거 쓰이면 그 얘기했어요. 수재위험을 보장받지 않는 그 특별약관인데, 그리고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거를 또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이게 또 깎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쓰는 연습을 한두 번씩 좀 해봐야 돼요. 자, 상습, 침수 구역, 하천, 부지 등에 있는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사실은 이런 데는 원래는 이게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절당해버려요. 이거 대놓고 수재위험, 야, 너 타먹을 거 뻔히 아는데 그거를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이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은요, 사실은 아예 나 이거 보장 안 받아. 나 보험료 싸게 해가지고 거시기 해야지. 이런 느낌의 부보장 특약이기보다는 요런 데에 있는 것들을 보장을 받아주기 위한 어떤 그런 특약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보장 특약이라도 여기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 수재위험 부보장은요. 그냥 참고하셔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아, 요런 지에 있는 친구들, 요거 부보장 특약 선택을 해서 이거 부보장 이것 말고 다른 거라도 이렇게 보장 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그거구나. 그래서 요런 데를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 자, 그리고 홍수, 해일, 집중호우 등 수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수재의 방제에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본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재에 의한 그 관련된 것들로 인해서 생긴 손해 이거 보상 안 받는다는 이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인데, 이 막상 이대로 이렇게 쓰려 그러면 좀 답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알더라도 조금 이렇게 손으로 써보는 그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회독서 하실 때마다 볼 때마다 한두 번씩 좀 계속 써보세요. 천천히 하실 수 있죠? 자, 256번 맞아 볼게요. 다음은 원인시설 상품 보험 계약의 소멸에 관한 내용이래요.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어요. 쓰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살짝 써볼까요?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금액 미만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 가입 금액은요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 가입 금액 미만이니까 이제 이상 이거 포함된 것까지 가져와야 되겠죠.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 목적에 대한 계약은요 어떻게 돼버려요? 소멸해 버린다겠죠. 이 경우 환급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손해에게는 보상하는 손해의 기타 협력 비용은 제외한다라겠죠. 이제 이 기타 협력 비용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야 이거 좀 해줘 해가지고 해준 거예요. 근데 야가 해달라고 갖고 그걸 해줬는데 그것까지 야 뭐야 포함해버리면 그 진짜 양아치니 그죠? 그래서 기타 협력 비용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제 쌤이 지금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딱 얼추 봤더니 5개가 나와요. 하고 뭐 지금 여기는 7개인가 그런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그러면 이 중에 이제 한 5개만 딱 해놓고 구매 5개만 뚫어놓고 5점짜리 이런 식으로 되게 괜찮잖아요. 지금까지 패턴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회독수를 쫙 하시다가 어라 이거 좀 무게감 있는 애들로 5개 나오네. 그러면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쌤은 답안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답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와서 문제 296번 보겠습니다. 원예 시설에 관한 내용이래요. 아래 조진 내용을 보고 강물음에 답하시오. 쭉 내용이 주어져 있고요. 특약을 제주달가액 보장하고 화재위험 보장 가입했네요. 물음 1. 태풍으로 피복제만 전손되었고, 피복제만 전손되었다는 말은 이게 지금 피복제 단독사고라는 얘기죠. 피복제 단독사고. 그러면 우리가 피복제만 단독으로 피해가 입었나 보다 그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자기부담금이요. 손해액의 10%는 10%인데 이게 구간이 10만에서 30만 이렇게 사이에서 손해액 10%다. 그 생각까지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문제를 풀려면요. 그래서 그렇게 전손이 되었고 모두 즉시 복구한 경우 지급보험금을 산출하래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기본 그 보험금 시기 손빼기 자잖아요. 그리고 한도가 뭐예요? 보험 가입금액. 요 한도 이렇게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피복제만 전손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기 가야죠. 뭐 피해가 이제 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을 빼야 되는데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손해액이 500만 원이니까 이게 10%면 이제 일단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피복제 단독사고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 아니라 최고 한도인 30만 원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0만. 그래서 계산했더니 470만 원 나와요. 뭐 보험가입 금액하고는 뭐 택도 없죠, 차이가. 그래서 답은 470만 원이 됩니다. 쌤은 해당 내용을 요렇게럼 정리를 했어요. 방금 나눈 이야기를 요렇게럼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답안을 작성하세요. 자, 물음 2. 화재 사고로 시설이 전손되었고 여기서 보고 그냥 아이고 어떻게 화재 불나버렸는갑다 그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구나. 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리 또는 복구하지 않은 경우 얼라리요? 앞에서 이거 뭐야 이 제주달 가입 보장 이 특약을 가입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또는 복구를 하지 않아 버렸더니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가를 두드러 맞아야죠. 감가 고고싱이죠. 그죠? 그리고 지급보험금을 산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좀 공간이 그러니까 정리된 놈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뺀 놈하고 보험가입금의 한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손해액을 먼저 잡으면 되겠죠. 손해액을 잡아야 돼요. 이번에는 그냥 시설이 다 전손이에요. 그러면 구족체고 피복제고 다 날라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마침 또 각각 적용하는 여기서는 지금 감가 꺼거싱인데 감가를 때려줘야 되는데 경련 감가율이 또 상이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구조체 제조달가액이 1,500만 원이고요. 얘거 그 구조체 경련 감가율이 8%라고 아주 친절하게 줬죠. 8%. 그리고 설치 시부터 사고 시까지 경과 기간이 1년 6개월이네요. 그럼 1.5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경연 감가율이니까 연을 기준으로 얘 수치를 계산한 거예요. 1년 6개월이니까 1.6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년이 12개월이니까 그거의 반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연에 맞춰서 연 단위로 맞췄을 때 얘가 1.5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계산한 거를 이렇게 뺀 거를 이런 식으로 감가를 잡아주는 거예요. 피복제 제조달가액은 500만 원이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피복제는 고정감가로 40%를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각각 해가지고 계산했더니 1620만 원 나와요. 1620만 원. 그래서 아이고 습관적으로 손해액이 10% 이걸 해갖고 빼려고 봤더니 화재 자기부담금 적용 안 한다고 실컷 써놓고 왔죠. 이렇게 한도. 그래서 한도 뭐 문제 없기 때문에 지급보험금 1620만 원 됩니다. 그래서 답하고 1620만 원 끝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답안을 꼭 작성해야 돼요. 자, 물음 3. 위 시설에 재배 중인 딸기의 보장 개시일은 언제인가? 어이고. 쭉 내용을 봤더니 뭐 이런저런 날짜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장 개시일은요. 농작물을 정식한 이 시점하고 그 청약을 승낙하고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한 때 중에 늦은 때를 보장 개시일로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식한 날 그리고 청약 승낙 플러스 제1의 보험료 납입일자 이 둘 중에 늦은 때를 한다라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개시일은
9월 30일 이렇게 가야 되겠죠. 쌤은 해당 내용을 요렇게럼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물음 4. 아래 내용을 보고 시설작물의 최소 보험가입 금액을 산출하라 그러세요. 최소 보험가입 금액. 내용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설작물의 보험가입 금액은요, 하우스별로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가액에, 그럼 여기서는 이게 되겠죠. 딸기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그 10% 단위로 결정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최소니까 0.5, 50%에 해당하는 요거를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했더니 432만 5천 원 나온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답안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음 5 여기서 볼게요. 원위시설 단독하우스의 최소 가입 면적 얼마예요? 300제곱미터죠. 여기까지. 자, 문제 297번. 제 9회 때 그 기출 문제예요. 바로 앞전에. 시설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에 관한 내용이래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이렇게 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쭉 써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쪽 부분은 경영 감가율 곱하기 내용연수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대략 80% 정도 된다라고 했죠. 약 80%에 수렴한다고요. 뭐 그거 생각하면서 기억을 했어도 되고 어차피 따로따로 외우긴 했어야 되는데 연동하우스는 5.3%. 그리고 장수피, 지금 피복제죠? 1년에 이거 고정감가 40%. 그리고 장기성 피 5년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채워냈으면 되고. 자, 물음이, 다음은 원예시설 작물 중 쑥갓에 관련된 내용이래요. 아래 조건을 참조해가지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하랍니다. 아래 제시된 조건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요. 쑥갓과 관련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9회 때 이 문제가 좀 논란이 됐던 문제예요. 왜 그런 거는 이제 보면 이제 뒤에 해설하면서 보면 알 텐데, 일단 문제 스캔 단계에서 아이고 요놈 봐라 요놈 장난치려고 딱 했죠. 요런 놈 이렇게 좀 잡아놓고 갈게요. 요놈 이거 이렇게 손해 정도라고 하면 안 되지. 손해 정도 비율 60%딱 체크해놓고 실수한 것들을 좀 미리 좀 체크하고요. 이전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 했으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 시설 작물하고 버섯 작물하고 얘네들은 기본형을 수면비 경피로 보면 된다라고 그랬죠. 수로 나오는 놈은 수로, 면적으로 나오는 놈은 면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피해 면적, 재배 면적 그러니까 이제 면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면, 미, 경피 이렇게 자꾸 시작하는 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이 카테고리에 이 수면비 경피에 안 들어오는 놈, 그 몇 놈들만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형으로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순서대로 자 피해 작물 재배 면적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절대 여기 피해 면적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피해 작물 여기선 피해 작물이 뭐예요? 쑥갓. 요놈의 이 재배 면적이 들어가야 된다. 피해 면적이 아니라 그래서 1000제곱미터 들어갑니다. 여기서 500제곱미터 들어가 버리면 진짜 안 돼요. 그리고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해가지고 2,600원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경과 비율하고 피해율만 우리가 계산을 할 줄 알면 이 문제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과 비율을 봤는데 쭉 편이지만 무시하고 쑥갓 이 친구들을 따로 써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10%니까. 수학기 이전 사고잖아요. 한 번 준 생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준비기 생산비 개수 10% 적용을 한 거고 생장일수 25일이라고 줬어요. 근데 이놈에게 표준 생장일수는 안 준 거야. 이게 고추 부르종도 네임밸류가 되면 우리가 외워줄 텐데 이놈의 그 허벌나게 많은 그 표 중에서 그거를 다 외워야 되나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런 좀 퀘스천 마크가 뜰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9회 때 나왔을 때 이제 우리 독수리 형님들 중에도 맞췄어요. 근데 그 표를 안 해왔는데도 맞춘 형님들이 있어요. 어떻게 맞췄는 거니?
야가 가만히 보니까 그 해에 다른 문제들도 그랬고 요 문제도 보니까 어라? 야 봐라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되네. 이것도 그러면은 이렇게 딱 반절 떨어지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해서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맞았어요 실제로. 그런 형님들이 있어요. 근데 와, 그 표를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그 표를 외우라고 그걸 다 외우라고 하기는 쌤이 좀 양심이 허락하지가 않아서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허벌나게 컴플레인들을 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와 이것까지 외워서 풀어야 된다고 이런 식 문제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더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정말 화나게 했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쌤이 자꾸 이제 공부가 좀 된 형님들한테는 문제 좀 출제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딱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문제를 한 번이라도 내보면 여기를 이상한 숫자를 막 줘버리면 이게 안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막 지저분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잡기 위해서 문제 조건을 추가한다든지 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좀 출제자의 입장이 돼보면 이런 것들이 좀 예측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그렇다. 이게 어떻게 하면 떨어질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경우의 수가 사실은 확 줄어든다. 그냥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숫자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걸로 한다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피해율은 피해 일미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피해 비율 면적들 이렇게 나눴어요. 0.5 선의 정도 비율로 들어가야 되죠. 선의 정도 50%가 아니라 마침 여기도 0.5 하고 또 0.5 하게끔 낚시하려고 50% 이렇게 안 되죠. 스캔 단계에서 이 정도는 잡아내야 돼요. 이제 선의 정도 비율인지 선의 정도인지. 그래서 여기 0.6이 들어가야 되죠. 미보상 비율 있습니까? 네, 없어요. 계산했더니 0.3 나오죠. 그럼 재료들이 이렇게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42만 9천 원 되죠. 그래서 답하고 42만 9천 원 끝 써주시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죠.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지 한 구절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또 한 켠에 써놨다가 이번에 또 봤는데 또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또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걱정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래요. 용기 있는 자만이 감사할 줄 안다. 용기 있는 자들은 감사할 일 5가지를 품고 다닌다. 그러면 걱정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 소박한 것들이어도 상관없다. 걸을 수 있음에, 볼 수 있음에, 말할 수 있음에, 읽을 수 있음에 충분히 감사한다. 오래된 자동차, 안락한 집,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 개발도 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달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이렇게 마음으로 일을 할 때 또 더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독수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그럼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3번.